네, 대표님, 기대와 우려가 뒤섞였던 이 5월의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제 한 주가 지나갔는데요. 어제 우리 장은 또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대표님? 네, 어제는 일단 기분 좋게 주말을 다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이 또 주말에 또 강세를 갖다 보였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난주가 되겠죠. 지난주 흐름을 갖다 우리가 보면은 이 코스닥이 메이저들의 어떤 매수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고공비행을 갖다 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뒤집어보면은 코스피 시장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코스피가 마지막에 좀 탄력을 받았지만은 한 주를 봤을 때는 역시 이렇게 마이너스를 갖다 이뤘어요. 0.09%가 하락했죠. 1947.56포인트에서 1945.82포인트까지 떨어졌으니까 코스피 지수는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 코스닥은 5.75% 올랐습니다. 지수 자체가 5.75% 올랐다는 것은 상당히 대단한 큰 폭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한 주 내내 코스닥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645.18에서 682.30포인트까지 올랐으니까 꽤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뒤집어 보면은 지난 코로나 사태가 일단 빚어진 상태 속에서 거기서 일단 함몰을 한 그 직전 순간 이전으로 돌아갔다. 그보다 더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완전히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박스권 혼조를 갖다가 보이는 상태이고 코스닥이 이제 강세를 갖다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고조됐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이 아무래도 부담을 느낀 것이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왜 코스피 악재를 작용하느냐? 코스피 시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 글로벌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글로벌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수출 자체가 지금 현재 각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태인데 사실은 이 상태 속에서 만약 코로나 사태로 출구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악재가 덮쳐 있는 상태 있죠. 겹쳐 있는 설상가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코스피 시장에 악재로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로나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또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악재는 코로나 출구 전략이죠. 그죠? 유럽에서는 코로나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고 미국도 모색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코로나 출구 전략을 갖다가 본격화할 때 그때 이제 시장은 제대로 거래소도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가들이 매도를 갖다가 보였고 메이저들이 매수하는 이러한 모습을 갖다 보인 것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매수해도 매기가 분산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주가 상승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나마 일단 지난번 바닥권에서 개인 투자를 매수가 잘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일단 상승 탄력도가 약화되는 그 순간에서 바로 이 메이저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메이저들은 그만큼 일단 매수를 갖다 하게 될 때는 집중 있게 강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효과가 큰 것이고 또 지수 관련주를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코스닥 시장에서 지수가 가장 큰 바로 일단 이런 아시다시피 셀트럴 헬스케어 같은 걸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 상승 효과가 커지죠. 그래서 일단 이 코스닥 시장이 이 메이저가 매수하면서 강세를 갖다 보인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움직임을 우리가 볼 때 그래서보다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코스닥 시장이 역시 더 유리하구나 하는 이러한 어떤 사고를 갖다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단 우리가 세세하게 우리가 또 좀 보면은 사실 춘추 전국 시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 지난 이제 급여일을 갖다 우리가 가정했을 때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관련주도 혈장 관련주가 많이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IT 부품 장비 소재 이런 것들이 또 강세를 갖다 보이는 것도 우리가 있을 수 있었고요. 또 일단 대북 경제 협력 관련주도 역시 꾸준하게 상세를 갖다 보이는 모습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름세를 갖다 보이니까 춘추 전국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있습니다. 매기가 어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분산돼서 움직이는 그런 양상을 띠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소형 이제 IT 부품 장비주가 강세를 갖다 보였습니다. 한 3일 내내 강세를 갖다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이들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또 우리가 보니까 이 출구 전략이 기대가 된다. 미국도 아직까지 출구 전략이 본격화되는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고 유럽도 일단 출구 전략을 갖다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하려고 하는 순간에 있고 또 한국과 중국 간에도 일단 벌써 경제 거래 관계를 갖다 모색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부품 장비 관련주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오름세를 갖다 보였다는 걸 알게 되고 특히 이 반도체 디램 값이
강세를 하다 보이서 고정거래가가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이 코로나가 일단 끝나면은 반도체 업체들이 그야말로 투자를 갖다 많이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SNS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플랫폼은 여러분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일단시 아마존 같은 것이고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이런 종목이죠. 그것을 갖다 꿈꾸는 이제 우리의 그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단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사상 최고가를 갖다 기록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한 주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들 종목들이 사상 최고가를 치겠습니까? 그만큼 일단시 실적도 좋고 그만큼 일단시 환경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또 바이오 시밀러와 코로나 의료 관련 수혜들이 반등했다. 이 바이오 시밀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상 저가를 치고 달리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셀트론도 강세를 하다 셀트론 그룹주가 또 강세를 하다 보이는 이러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의료 관련 수혜주 이들 종목들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바로 일단 여러분들 혈장 치료 관련제가 후반에 가서 호재가 튀어나오면서 강세를 하다 보였습니다. 호재가 뭐겠습니까? 바로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을 비롯해서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뭉쳐가지고 혈장 치료를 통한 코로나 치료제를 갖다가 개발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 강세를 갖다 보이는 모습도 나왔고요. 여기에 또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일단 지금 코로나 19가 또 만연되는 또 확산되는 이런 양상을 또 띠다 보니까 사실상 막판에 와서 금요일 진단 키트 관련도 강세를 보이고 마스크도 강세를 보이고 이런 양상을 띠고 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 관련주가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일단 제외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잘 오르다가 갑자기 급발락했다가 금요일 좀 약간 들어올리는 이런 양상을 띄었는데 그만큼 일단 어떤 놈도 상승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없다는 것도 시장의 또 한계점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내용을 딱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느끼는 게 딱 있습니다. 뭐든지 상승의 지속성이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있기는 있는데 다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일정한 수준에 올라오면 차익을 챙기고 또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저가에서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그냥 갖고서 일단 달리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또 다음 주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다음 주 전략 좀 어떻게 또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다음 주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코스피하고 대형주 그러니까 덩치가 큰 것들 이런 것보다는 중소형주라든지 코스닥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사실상 비교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속 게임을 갖다 이렇게 이제 볼 때 여기 축이 있으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코스피라든지 그다음에 대형주라든지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중소형주라든지 코스닥 같은 이런 점부터 해당되는 거죠. 그 지수 게임을 볼 때 중소형주가 일단시 뜨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볍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면 IT 부품주도 일단 계속 주목해야 될 것이고 언택 소비주도 일단 계속해서 일단 우리가 주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언택 소비주가 올랐다면 쉬었다가 또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띠겠죠, 그죠? 그런데 대형주도 일단 그 관심을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SNS 관련주는 역시 아까도 우리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역시 관심을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추경 매수는 자제해야 될 것이고 조정 시에 일단 매수를 한 후에 상승세를 볼 때는 차익을 챙기는 지속성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속성 있는 것은 SNS 관련주라든지 몇몇 종목들에 해당되는 것이지 사실상 대다수의 종목들은 반짝했다가 사라지고 반짝했다가 사라지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를 때 따라 사면 안 되는 것이고 오를 때는 팔아야 되는 것이고 빠질 때 사야 되는 것이죠. 저점에서. 순환매의 길목을 갖다가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다음 주 대응 전략까지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번에는 한옥석 소장님께서 준비하신 다음 주 관심주 3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세 가지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은 이제 우선 셀트론 제약을 갖다 여러분께 이제 한번 제시해 봅니다. 셀트론 제약. 자, 이 셀트론 제약은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셀트론 그룹에서 일단 여러분들 모든 주주들이 다 원하고 있는 상태 있고 셀트론 그룹 중에서 최근에 보니까 공매도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주주들이 그냥 열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일단 어떤 내용들 같은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제 삼성바이오보다도 어떻게 실적이 더 좋은데 왜 지금 셀트론 주가가 지금 삼성제약보다도 삼성바이오보다도 지금 주가가 낮게 있냐 시가총액이 낮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셀트론 제약이 일단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나오는 과정에서 셀트론과 셀트론 제약, 셀트론 헬스케어가 합병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하반기부터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시도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다면 그런 합병 이야기가 나온다면 셀트론 제약이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작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또 지금 간질환 치료제가 일단 굉장히 또 잘 팔리고 있는 상태 있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상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난번에는 합병 이야기 나오면서 올라갔다가 계속 횡보 상태로 근데 볼린저 밴드가 수축될 때는 돼버렸어요. 그죠? 수축된 상태는 이 스태틱 상태라 해가지고 주가의 어떤 것이 등락이 제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태 속에서 일단 이제 힘의 세기에 따라서 일단 주가의 방향이 결정되겠죠. 약간의 이제 답보 상태로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그것이 끝나면은 방향을 또 위로 잡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셀트리온 제약은 우리가 현 시점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올라가기 전에 사야 되는 것이죠. 올라가고 나서 사면은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면은 지난번 고점에서 일단 여러분들 보면은 82,000원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뭐 일단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고 실적 좋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조정받고 올라갈 때는 제가 볼 때 85,000원까지는 한번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뜨기 전에 찬스가 될 것이다. 조정 기간은 충분히 이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셀트리온장은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아까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벤치마크 그 변경의 수혜주로 일단 부각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타겟이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보자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일단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거는 이 SK 머티리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죠. 그죠? 이것도 일단 역시 국민은행의 국민연금의 일단은 벤치마크 일단 변경 수혜주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외국과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는 것이고 다만 이게 이제 올라가면은 한번 좀 눌림이 있을 겁니다. 그 누를 때가 바로 매수의 찬스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만 8,500원에 위치해 보시지만은 눌러가지고 16만 7천원이라든지 16만 8천원이든 그런 세력 오면은 일단 우리가 사가지고 일단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라갈 때 어디를 봐야 되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역시 19만 원 선으로 일단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만약에 월요일에 가서 만약에 밀린다면은 매수의 찬스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일단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는 것도 벤치마크 변경에 따라서 이 국민연금의 매수가 들어올 것이고 또 다른 기관들의 매수가 이어질 것임을 갖다가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NC소프트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서서히 일단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매수를 갖다 주목하면서 일단 좀 반락할 때 67만 9천에 위치했지만은 67만 5천 원 정도면 한번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75만 원 선으로 향해서 한번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에 한번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가지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국고초 3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잘 참고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도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상담 완료 시 귀한 분과 품격 있는 자리 황금전 세트와 금수저 세트 증정. TV 손해보험에서 암보험이 새로 나왔다고? 진짜? 네, DB손해보험에서 암보험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암 생존율이 높아지는 거 아시죠? 100세 시대에 혹시 모르는 내일을 대비해 오늘 준비하세요. 내 나이가 70인데 나도 가입할 수 있나? 암보험 하나 가입하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쉽지가 않아. 암보험이 나이 때문에 가입 거절되면 안 되죠. 80세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고? 암은 진단비가 중요하지. 암은 진단받으면 치료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가입하고 보험료만 납부하다가 세월이 흐르면 물가도 오를 텐데 진단 금액이 지금이랑 똑같으면 보험료만 부담되지. 어머, 꼼꼼하시네요. 새롭게 출시한 DB손해보험의 내 맘에 쏙 드는 암플랜. 지금 전화 주세요. 모든 보험 상품의 경품 가격은 최대 3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상담 완료 시 귀한 분과 품격 있는 자리 황금전 세트와 금수저 세트 증정. TV 손해보험에서 암보험이 새로 나왔다고? 진짜? 네, DB손해보험에서 암보험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암 생존율이 높아지는 거 아시죠? 100세 시대에 혹시 모르는 내일을 대비해 오늘 준비하세요. 내 나이가 70인데 나도 가입할 수 있나? 암보험 하나 가입하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쉽지가 않아. 암보험이 나이 때문에 가입 거절되면 안 되죠. 80세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고? 암은 진단비가 중요하지. 암은 진단받으면 치료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가입하고 보험료만 납부하다가 세월이 흐르면 물가도 오를 텐데 진단 금액이 지금이랑 똑같으면 보험료만 부담되지. 어머, 꼼꼼하시네요. 새롭게 출시한 DB손해보험의 내 맘에 쏙 드는 암플랜. 지금 전화 주세요. 모든 보험 상품의 경품 가격은 최대 3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가. TV에 인터넷까지 하는데 앞자리가 앞자리부터 다른 홈결합 요금. 그것도 평생. 스카이라이프. 상담 완료 시 적은 양의 빨래도 부담 없이 미니 세탁기를 증정해 드립니다. 엄마가 치매 환자인데 돌볼 사람도 없고 간병인을 구하기도 힘들고 아무래도 직장은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수술을 받아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애들 엄마는 직장 다니고 애들은 학교 가고. OECD 보건통계 2018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환자 1인당 입원 일수는 평균 18.1일. 나이 들수록 점점 입원할 일도 많을 텐데 내가 만약 아프다면 병원에 입원했다면 입원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병은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이제 메리츠에 맡기십시오. 입원 일당은 입원 일당대로, 간병인은 간병인대로. 입원 일당과 간병인 보장을 동시에. 메리츠 간병인 보험. 지금 전화로 궁금한 점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질병이든 교통사고든 일반 상해든 상관없이 이번 첫날부터 180일 한도 간병인을 보내주는 메리츠 간병인 보험. 간병인이 필요 없다면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180일 한도 보장. 암은 전체 국민 3명 가운데 1명이 걸린다고 하고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로 걸린다는데 만약 병원에 입원한다면 누가 나를 간병할 수 있을까요? 고령화와 핵가족화 확대, 간병인 수요 비용 급증, 간병 필요한 치매 환자 급증, 보호자 비용 부담도 껑충. 나이 들수록 부담되는 입원비, 간병비. 이제 메리츠에 맡기십시오. 입원 일당은 입원 일당대로, 간병인은 간병인대로. 입원 일당과 간병인 보장을 동시에. 상담 완료 시 적은 양의 빨래도 부담 없이 미니 세탁기를 증정해 드립니다. 메리츠 간병인 보험.